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 한국의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선거에 중국의 개입이 있다고 저는 본다고 했죠.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의 그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개입이 있다고 보는 데는 미중 패권 경쟁 속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에요.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군 패권 경쟁의 핵심은 미국이 대중무역 적자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를 지는 거예요. 4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지는 자가 다음 세기의 패권국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하는 거라고. 미국의 패권 경쟁은 단순한 티베트의 독립, 뭐 신장 위구르 자치의 독립, 이게 아니라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의 독점적 확보를 위한 경쟁이에요. 그 패권 무대 마당에 한반도가 있는 거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한반도, 한국에 있는 삼성, LG 같은 전자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한국에다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와 동참해라라고 러브콜을 합니다. 이거 손 잡아야 돼요. 이거 결론이 그겁니다. 손 잡아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선전포고하고 한국과 손잡겠다 이렇게 미국은 얘기해요. 지금 한국이 손을 안 잡으면 죽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중국의 회사를 곳곳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이제 중국 회사 부도 냅니다. 저 부도 내고 저 빈자리 한국 기업 집어넣을 거예요. 미국이. 한국 대기업들 잘 들으세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손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 문재인이 세무조사한다 뭐 한다 해갖고 쫄아가지고 중국으로 자꾸 공장 짓고 하는 짓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자,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번 한국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친중화시키냐 친미화시키냐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그리고 그 미중 패권 경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누가 최첨단 기술을 장악하냐에 대한 싸움이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왜 부정선거가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보느냐,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 선거 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뭐가 있었느냐, 안철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그랬었고, 이 안철수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고,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를 만나고 와서 우리 안철수 아저씨가 뭐 4차 산업을 막 어버어버 떠들었어요. 안 되는 발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좀 생뚱맞았어요. 저 사람 왜 선거 갔다 오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자꾸 얘기하지? 안철수가 말하니까 신빙성은 없었어. 근데 빌 게이츠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저게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건데?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건데? 왜 자꾸 4차 산업? 빌 게이츠를 만나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랑 만났던, 여기 보면, 위에 뭐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와요? 안철수, 빌 게이츠, 잠깐 패드로 하자. 요거 이렇게. 구글 가치를 만났어요. 선거랑 구글과 빌 게이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4차 산업이죠. 그렇죠? 선거와 4차 산업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자, 요런 별로 팔리지도 않은 책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꽝매가 재미있는 얘기 했었죠. 내년 3월 중순이 되면 판세가 달라집니다. 저 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날이야. 그쵸?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4차 산업. 그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도 얘기했고, 안철수도 당연히 얘기했고, 홍준표도 얘기했고, 다, 전부 다. 심지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당조차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노동자들 다 실업자 되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서 나온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다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고 선서를 한다고. 특이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베타 테스트를 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테스트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도, 초고속 인터넷도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인터넷 강국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테스트 마케팅 시장으로 썼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그랬고, 그거 외에 각종 스마트폰이 됐던 각종 최신 첨단 제품이 나오면 테스트 마케팅 시장으로 한국을 활용합니다. 신종 게임이 나와도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요. 한국이 인구가 한적에 집약되어 있으면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미래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겠다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실험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미래 패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하고자 하고, 그 미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려면은 실험장이 필요하다고. 그게 한국이야. 한국. 근데 한국에서 그러한 것을 테스트를 해야겠는데, 문제는 뭐다? 누구랑 하냐입니다. 누구랑.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번 선거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얘기한 딥스테이트 세력을 제거하면서 그네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그 빅브라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게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왜? 그게 앞으로 미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설계와 구상은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삼성과 같은 반도체 회사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소비층까지 다 갖고 있어. 한국이 정말 좋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누구랑 이걸 테스트할까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미국의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양쪽을 다 후원한 세력은 같은 세력이잖아. 응? 근데 미래 정보화 사회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한국에서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를 협력해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통령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좌파 대통령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 우파 대통령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누구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응? 답은 나와 있습니다. 좌파입니다. 응. 왜 좌파가 같아요? 응? 좌파는 사악해서 뭐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파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정선거 결과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미국의 좌파 세력이 집권하건 우파 세력이 집권하건 아무 상관이. 여기 누가 썼네. 요나님, 우파는 기독교가 반발해서 힘듦. 맞아. 빙고. 그거예요. 못해요. 우리나라 우파,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우파가 우리나라 우파 내에서 입김이 세고 영향력을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나라 우파는 집권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 논리에 빠져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정보화 사회의 테스트를 분명히 방해할 거기 때문에. 제 말 틀렸습니까? 분명히 방해할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방해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만 해도 바로 김박사 일루미나티 나오잖아. 일루미나티 하수인, 일루미나티를 추종하는 자. 이런 얘기밖에 못 하잖아. 왜?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거든. 모든 논리가 종교 논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이 안 돼요. 그 이상 그림을 볼 수가 없다고. 제 말 틀렸습니까? 어디 보자.